여러분, 이른 이후 가장 흔한 사망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많은 분이 암이나 심장병을 떠올리지만 정답은 뇌경색입니다. 뇌경색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벼락이 아닙니다. 우리 몸은 미리 말해주고 그 속삭임은 가장 먼저 다리에서 시작됩니다. 한쪽 다리에 힘이 빠지고 감각이 둔해지고 걷다가 자꾸 비틀거릴 때가 있지요. 그것을 단순한 피로나 나이 탓으로 넘기면 소중한 시간을 놓칩니다. 99%가 놓치는 7가지 신호가 바로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그 신호를 또렷이 구별하도록 돕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왜 다리가 먼저 위험을 알리는지, 무엇을 즉시 확인해야 하는지 차분히 짚겠습니다. 어려운 의학 용어는 덜어내고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에 집중하겠습니다. 두려움보다 중요한 것은 알아차림이고, 알아차림보다 중요한 것은 행동입니다. 이 중 단 하나만 기억해도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당신과 가족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걱정이 앞선다면 괜찮습니다. 우리는 지금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당신의 선택이 한 사람의 삶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은 더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파트 1. 뇌경색은 갑자기 오지 않는다. 수도관의 비밀. 우리가 사는 집에 오래된 수도관을 떠올립니다. 새로 지었을 때는 물길이 맑고 미끄럽게 흘렀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 안쪽 벽에 미세한 찌꺼기가 붙고 녹빛이 서서히 번집니다. 처음에는 별일 아닌 듯 보이지만 흐름은 조금씩 둔해집니다. 어느 날은 물줄기가 갑자기 약해지고 잠깐 끊기기도 합니다. 우리의 혈관도 이와 같습니다. 젊을 때는 유연하고 깨끗했지만 오랜 생활 습관이 작은 상처를 남깁니다. 그 상처 위로 지방과 염증이 들러붙어 얇은 층을 만들고 겹겹이 쌓입니다. 이것이 바로 동맥경화라는 느린 변화입니다. 뇌경색은 아무 예고 없이 떨어지는 벼락이 아니라 오래 쌓인 녹이 만든 필연의 순간입니다. 뇌에서 벌어지는 비극의 모양은 크게 둘로 나뉩니다. 하나는 통로가 서서히 좁아진 끝에 피떡이 막아버리는 막힘입니다. 다른 하나는 약해진 혈관벽이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터지는 출혈입니다. 막힘은 오래된 관에 덩어리가 걸려 물길이 끊기는 모습과 닮았습니다. 출혈은 금간 관벽이 높은 수압을 더는 버티지 못하는 상황과 같습니다. 겉모습은 다르지만 뿌리는 같습니다. 오랜 염증과 기름진 식탁, 부족한 움직임이 만든 만성의 흔적입니다. 그래서 치료의 기술만큼 관리의 생활이 중요합니다. 문제는 그날이 아니라 그 전날들의 합입니다. 오늘의 작은 선택이 내일의 위험을 줄입니다. 뇌는 다리의 명령센터입니다. 뇌에서 내려가는 신호가 근육을 깨우고 다시 올라오는 감각이 균형을 확인합니다. 이 길이 좁아지거나 막히면 다리는 가장 먼저 반응합니다. 힘이 풀리고 발끝이 바닥에 걸리며 균형이 흐트러집니다. 대구에 사는 김민수님, 64살은 몇 달 동안 오른쪽 슬리퍼가 자주 벗겨졌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관절 탓으로 넘겼지만 계단에서 2번 미끄러진 뒤 검사를 받았습니다. 혈관의 안쪽이 거칠어지고 작은 피떡의 흔적이 보였습니다. 다리는 뇌가 보낸 편지를 가장 먼저 받는 곳입니다. 당신의 다리는 지금 뇌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그 거울의 흐림을 읽어내면 우리는 더 빨리 움직일 수 있습니다. 왜 이른 전후로 위험이 몰릴까요? 나이는 단순한 표식이 아니라 반복의 총합입니다. 짭짤한 곡물과 늦은 야식, 줄어든 걸음과 길어진 앉음이 해마다 겹칩니다. 혈압의 출렁임은 혈관벽에 미세한 금을 내고 당대사의 흔들림은 상처의 아문 자리를 거칠게 만듭니다. 지방은 그 자리에 들러붙어 딱지를 만들고 염증은 딱지를 단단하게 굳힙니다. 신장은 나트륨을 밀어내는 힘이 약해지고 가는 지방의 균형을 맞추느라 지칩니다. 혈관은 안쪽에서 거칠어지고 바깥쪽에서 뻣뻣해집니다. 여유를 잃은 통로는 작은 흔들림에도 쉽게 막히거나 터집니다. 그래서 특정 하루가 아니라 오랜 날들의 합의 문제입니다. 이른이라는 시점은 임계점에 닿는 구간일 뿐입니다. 우리가 지금 할 일은 거창한 결심이 아닙니다. 짠맛을 한 숟가락 덜고 걷기의 시간을 조금 더 얹고 충분한 수분으로 흐름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의사가 준 약이 있다면 성실히 이어가고 정기검진으로 변화를 기록합니다. 다리의 감각과 균형을 매일 잠깐 점검하고 이상이 느껴지면 주저하지 말고 상담합니다. 통로는 닦을수록 맑아지고 벽은 보드물수록 유연해집니다. 오늘의 관리가 내일의 응급실을 줄입니다. 화면에는 깨끗한 수도관과 녹슨 수도관을 나란히 보여주세요. 뇌와 다리를 잇는 혈관 흐름을 간단한 선으로 그려주면 이해가 한층 쉬워집니다. 지금의 작은 전환이 혈관의 시간을 되돌립니다. 걱정으로 멈추지 말고 오늘부터 천천히 바꿔봅시다. 파트 2. 조용한 거짓말쟁이, 일시적 허혈 발작, TIA, 왼쪽 다리에 힘이 쑥 빠져 주저앉았지만
10분도 지나지 않아 멀쩡해졌다고 말한 분이 있습니다. 인천에 사는 박지영 여사, 59살은 그 일을 피곤 탓으로 돌렸습니다. 그날 저녁에도 집안일을 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잠깐 어지럽고 발끝이 자꾸 바닥에 걸렸지만 금세 괜찮아졌습니다. 가족들에게 말하기도 민망해 그냥 넘겼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 비슷한 일이 다시 왔다가 또 사라졌습니다. 통증이 없었고 시간이 지나면 돌아오니 불안보다 안도가 앞섰습니다. 병원에 가잔 이 번거롭고 괜히 소동을 피우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잠깐 스쳐가는 이상 신호가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무사히 넘어갔다고 생각한 그 순간들이 사실은 시작이었습니다. 의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일시적 허혈발작이라고 부릅니다. 줄여서 TIA, 즉 뇌로 가는 피의 흐름이 잠시 막혔다가 다시 통하는 상태를 뜻합니다. 혈관 안쪽이 좁아져 작은 피떡이 잠깐 길을 가로막고 다시 비켜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증상은 몇 분에서 길어야 수십 분 정도 보였다가 사라집니다. 말이 꼬이고 시야가 흐려지며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양상이 흔합니다. 겉보기에는 회복된 것처럼 보여도 안쪽 사정은 다릅니다. 좁아진 길과 불안한 피떡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통계는 냉정합니다. 일시적 허혈 발작을 겪은 분 가운데 10에서 15%가 48시간 안에 실제 뇌경색을 겪습니다. 석 달 안에는 그 비율이 더 올라갑니다. 그렇다면 박지영 여사가 느꼈던 그 5분의 마비는 무엇이었을까요? 회복이 아니라 예고장이었습니다. 몸이 스스로 나은 것이 아니라 길이 잠깐 비켜준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사라졌다고 안심하는 순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경계를 무너뜨립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라는 말이 행동을 늦춥니다. 통증이 없으니 더더욱 방심합니다. 그러나 뇌는 두 번 같은 방식으로 경고하지 않습니다. 오늘 가볍게 스친 것이 내일 무겁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괜찮다 생각한 5분, 그게 뇌의 마지막 SOS입니다. 이 심리를 이해합니다. 바쁘고 번거롭고 괜히 가족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도 건강은 참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일입니다. 갑자기 한쪽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말이 어눌해졌다가 돌아오면 기록부터 하십시오. 언제 시작했고 얼마나 지속됐는지 어느 쪽이 이상했는지 적어 두십시오. 그리고 가능한 한 빨리 상담을 받으십시오. 증상이 사라졌더라도 시작 시각을 알려주는 것이 치료의 방향을 바꿉니다. 가벼운 듯 보여도 뇌에게는 무거운 사건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중간에 한번 가족과 지인에게 이 내용을 공유해 주십시오. 작은 공유가 한 사람의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습니다. 화면에는 타이머를 띄워 48시간의 카운트다운을 보여주면 좋습니다. 위기감이 과하진 않게, 그러나 기억에 남도록 시간의 의미를 시각화합니다. 뇌의 단면 그림을 간단히 보여주고 좁아진 혈관에서 피의 흐름이 잠깐 끊겼다가 이어지는 모습을 선으로 표현합니다. 어려운 용어는 빼고 흐름만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시청자는 잠깐 괜찮아지는 것이 왜 위험한지 한눈에 알아챕니다. 이제 우리는 안심 대신 확인을 선택할 것입니다. 몸이 보낸 짧은 신호를 길게 붙잡아 해석할 것입니다. 다음번에 같은 일이 오면 즉시 움직일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 이해가 다음 사건을 막는 첫 번째 안전장치가 됩니다. 파트 3. 뇌혈관을 살리는 4가지 녹색 신호 음식. 식탁이 바뀌면 혈관의 내일이 달라집니다. 약이 필요할 때는 약을 챙겨야 하지만 그 전에 우리는 매일 먹는 한 끼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기름을 더하는 대신 음식을 바꾸면 피의 점성이 달라지고 염증의 불이 가라앉습니다. 부산에 사는 이정자 여사, 68살은 국물과 튀김을 줄이고 바다에서 나는 생선을 자주 올리며 한 달을 보냈습니다. 숨이 덜 차고 다리의 묵직함이 가벼워졌다고 했습니다. 변화는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식탁에 놓인 접시 몇 가지가 바뀌었을 뿐이었습니다. 혈관의 나이를 되돌리는 첫 번째 방법은 기름이 아닌 음식입니다. 오늘은 그 핵심을 담아 4가지 선택을 천천히 짚어보겠습니다. 어려운 용어는 줄이고 조리의 요령까지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실천하실 수 있도록 차근차근 안내하겠습니다. 먼저 바다의 푸른 살을 가진 생선을 떠올립니다. 고등어와 꽁치, 삼치 같은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피를 지나치게 끈적하게 만드는 중성지방을 낮추고 혈관 속 염증 반응을 누그러뜨립니다. 혈관벽이 부드럽게 숨쉬면 뇌로 가는 흐름이 안정됩니다. 조리할 때는 튀김 대신 찜이나 구이를 권합니다. 레몬을 살짝 얹고 소금은 아주 약하게만 사용하면 제맛이 납니다. 냄새가 걱정되면 생강을 얇게 썰어 함께 올리면 좋습니다. 한 주에 2번 이상 올리는 것을 목표로 삼아 보십시오. 한 번에 많은 양을 먹기보다 꾸준히 반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다는 우리에게 좋은 기름을 선물했고 우리는 그 선물을 과하지 않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다음은 콩의 힘입니다. 청국장과 나토는 발효 과정에서 피떡을 부드럽게 녹이는 효소가 생깁니다. 이미 생긴 덩어리를 바로 없애는 것은 아니지만 굳고 달라붙는 성질을 약하게 만들어 기를 터줍니다. 여기서 요령이 있습니다. 열에 약한 성분이 있으니 끓이는 요리라면 불을 끄기 직전에 넣어 향을 살리고 기능을 지켜주세요. 냄새가 부담스럽다면 다른 채소와 섞어 먹거나 요즘 나오는 환 형태의 제품을 활용해도 좋습니다. 서울에 사는 김동현님, 62살은 된장국을 줄이고 청국장을 한 숟가락 더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속이 편하고 포만감이 오래 간다고 했습니다. 콩은 단백질의 근원일 뿐 아니라 혈관 관리에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꾸준함이 약이 됩니다. 세 번째는 초록의 힘입니다. 시금치와 근대, 상추처럼 칼륨이 풍부한 채소는 몸속의 나트륨을 밖으로 데려갑니다. 소금기를 붙잡아 배출시키면 혈관 안의 압력이 내려가고 벽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다만 신장 기능이 많이 약한 분은 의료진과 상의하며 양을 조절해야 합니다. 조리할 때는 삶는 시간을 짧게 하여 숨만 죽이고 들기름 한 방울과 깨소금으로 가볍게 무치면 충분합니다. 된장 조금과 함께 나물 한 접시를 곁들이면 짠맛을 덜어도 식탁이 심심하지 않습니다. 대전에 사는 박수진 여사, 70살은 저녁 국물 대신 데친 초록, 채소를 밥과 함께 비벼 먹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다리 붓기가 덜하고 아침에 일어설 때 한결 가볍다고 말했습니다. 초록 한 접시가 몸 안의 소금을 정리합니다. 마지막은 붉은 빛의 방패입니다. 토마토의 붉은색은 라이코펜이라는 강한 항산화 물질에서 옵니다. 이 성분은 혈관벽의 산화를 막아 표면을 매끈하게 지켜줍니다. 기름에 살짝 볶거나 익히면 흡수율이 올라갑니다. 올리브 기름을 한 숟가락 두르고 파와 마늘을 살짝 향만 내고 토마토를 넣어 졸여보십시오. 소금은 아주 약하게, 대신 허브나 후추로 풍미를 더합니다. 아침에는 생으로도 좋고 점심에는 익혀서도 좋습니다. 광주에 사는 조용구님, 69살은 점심에 토마토를 곁들인 반찬을 꾸준히 올렸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속이 편하고 오후에 무거움이 줄었다고 했습니다. 붉은 한 접시가 혈관벽을 다독입니다. 이 네 가지를 모두 한 번에 완벽히 지키려 했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은 등푸른 생선을, 내일은 초록 채소를, 모레는 토마토를, 그 다음 날은 청국장을 천천히 올려보십시오. 튀김 대신 찜과 구이, 강한 소금 대신 향과 산뜻한 기름, 국물 한 그릇 대신 나물 한 접시로 바꾸면 충분합니다. 식탁이 바뀌면 혀가 적응하고 혀가 적응하면 습관이 자리 잡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지금 이 지점에서 한번 구독과 가족 지인과의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작은 선택과 작은 공유가 한 사람의 혈관을 지킵니다. 화면에는 음식의 실사 이미지와 함께 영양소가 하는 일을 선으로 그린 간단한 그림을 보여주세요. 오늘 저녁 식탁부터 바꿔보십시오. 그 한 끼가 당신의 내일을 가볍게 만듭니다. 파트 4. 혈관을 망치는 4가지 빨간 신호 음식. 좋은 것을 더하기 전에 먼저 빼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식탁에서 가장 먼저 덜어낼 대상은 짠 국물입니다. 국물 한 그릇은 소금 한 줌을 녹여 마시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나트륨이 몸속으로 들어오면 혈관은 농도를 맞추려 물을 끌어당깁니다. 그러면 혈관 속의 양이 늘고 압력이 높아집니다. 오래된 수도관에 물을 더 세게 밀어 넣는 것과 같습니다. 약해진 벽은 그 압력을 버티기 어렵습니다. 국 한 모금이 뇌혈관에 주는 압력은 생각보다 큽니다. 건더기를 위주로 먹고 국물은 남기는 작은 습관이 필요합니다. 조금 싱겁게 시작하면 혀는 곧 익숙해집니다. 다음으로는 튀김입니다. 튀김은 바삭함과 함께 산화된 기름을 들여보냅니다. 오래 가열된 기름은 염증을 부르는 불청객으로 변합니다. 트랜스 지방은 좋은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늘립니다. 혈관벽의 상처에 끈적한 막을 만들어 기를 좁힙니다. 겉으로는 가벼운 식사처럼 느껴져도 속에서는 무거운 찌꺼기가 남습니다. 같은 재료도 조리법이 바뀌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튀김보다 구이와 찜은 기름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기름을 덜 쓰는 조리도구를 활용하면 맛과 건강을 동시에 지킬 수 있습니다. 바삭함의 유혹을 줄이면 혈관의 숨이 넓어집니다. 가공육은 편리하지만 혈관에게는 까다로운 손님입니다. 보존을 위해 더해진 소금과 아질산염, 각종 첨가물이 문제를 키웁니다. 나트륨은 압력을 올리고 첨가물은 염증을 돕니다. 햄 한 조각이 매일 식탁에 오르면 작은 상처가 자주 반복됩니다. 그 상처는 시간이 지나며 굳고 두꺼워집니다. 서울에 사는 최은정 여사, 63살은 아침 식사에서 햄을 치우고 두부와 달걀을 대신 올렸습니다. 일주일을 지나자 손의 붓기가 가라앉고 오후의 무거움이 줄었다고 했습니다.
대단한 비법이 아니라 작은 교체가 만든 변화였습니다. 포장지 뒤편의 성분표를 읽는 습관이 혈관을 지키는 시작입니다. 편리함 대신 담백함을 택하면 길은 다시 넓어집니다. 마지막으로 공복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좋은 과일이지만 공복에 먹으면 혈당이 급히 오르기 쉽습니다. 갑작스러운 혈당 스파이크는 혈관 안쪽을 자극해 미세한 상처를 남깁니다. 단맛의 파도는 달콤하지만 벽에게는 거친 물결입니다. 여기에 신장 기능이 많이 약한 분이라면 칼륨의 부담도 고려해야 합니다. 공복 대신 식사 후 한 입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부담이 줄어듭니다. 제철 사과나 토마토와 함께 곁들이면 당의 속도를 완만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과일은 양보다 조합과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달콤함을 즐기되 혈관의 호흡을 먼저 생각합니다. 작은 순서의 바꿈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결국 핵심은 더하기보다 빼기입니다. 좋은 음식을 더하기보다 나쁜 음식을 빼는 게 먼저입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서 국물은 남기고 튀김은 쉬고 가공육은 내려놓고 공복 과일은 순서를 바꿔보십시오.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기름도 소용이 없습니다. 더하는 노력이 빼지 못한 부담에 가려집니다. 식탁의 전후를 사진으로 비교해보면 마음이 단단해집니다. 경고색의 표시로 자신에게 약속을 남겨도 좋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이 지점에서 한번 가족과 지인에게 내용을 전해주십시오. 작은 공유가 누군가의 혈관을 오늘 지킵니다. 내일의 뇌를 위해 오늘의 접시를 비웁니다. 파트 5. 아침 5분 자가 점검 루틴. 아침을 시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 몸의 신호를 먼저 확인하는 일입니다. 특별한 기계도 필요 없고 복잡한 절차도 필요 없습니다. 잠에서 깨어 물 한 모금 마신 뒤 조용한 공간에서 천천히 몸을 세웁니다. 오늘 소개하는 자가 점검은 5분이면 충분합니다. 다리의 힘과 균형, 감각을 간단히 확인해 뇌의 상태를 가늠하는 과정입니다. 걱정이 먼저 떠오르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방법은 누구나 따라할 수 있고 안전하며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듭니다. 기록과 반복이 쌓이면 작은 변화도 또렷이 보입니다. 몸이 보내는 속삭임을 듣는 순간 대비는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매일 아침 5분, 그게 평생의 발걸음을 지키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는 의자에서 일어나기입니다.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깊숙이 앉아 발바닥을 바닥에 곧게 붙입니다. 팔짱을 가볍게 끼고 숨을 내쉬며 조용히 일어섭니다. 오른쪽과 왼쪽 다리에 비슷한 힘이 들어가는지 주의 깊게 느껴봅니다. 몸이 한쪽으로 쏠리거나 의자를 밀치듯 일어나면 신호로 기록합니다. 두세 번 반복했을 때 같은 쏠림이 이어지면 더 주의해야 합니다. 일어선 뒤 곧장 앉을 때 무릎이 떨리거나 허벅지가 화끈거리는지도 살핍니다. 서울에 사는 김영자 여사 64살은 아침마다 이 동작에서 오른쪽으로 기울었습니다. 단순한 근육통이라 여겼지만 검진에서 미세한 혈류 저하 소견이 확인되었습니다. 작고 느린 기울어짐이 뇌의 균형 회로에서 온 신호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눈을 감고 서기입니다. 벽이나 식탁처럼 안전한 지지대 옆에 서서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립니다. 눈을 감고 숨을 고르며 서 있는데 몸이 어느 방향으로 흔들리는지 느껴봅니다. 한쪽으로 크게 쏠리거나 중심을 잃는다면 손의 기능의 이상 신호일 수 있습니다. 10초 정도 유지한 뒤 눈을 떠서 어지럼이 가시는지 확인합니다. 어지럼이 심하면 즉시 멈추고 의자에 앉아 안정합니다. 수원에 사는 이성호님, 62살은 눈을 감으면 왼쪽으로 자꾸 기울었습니다. 며칠 동안 기록하자 같은 패턴이 반복되어 신경과를 방문했습니다. 검사에서 균형을 담당하는 회로에 부담이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눈을 감는 짧은 순간이 균형의 약한 고리를 드러낸 셈입니다. 세 번째는 발바닥 감각 확인입니다. 맨발로 바닥을 디디고 좌우 감각이 같은지 차갑고 따뜻함이 비슷한지 살핍니다. 양말을 신은 듯 둔하거나 한쪽만 유난히 차갑다면 기록해둡니다. 가볍게 꼬집거나 부드러운 수건으로 쓸어보며 촉감을 비교해도 좋습니다. 네 번째는 선 하나를 정해 일직선으로 걷기입니다. 뒤꿈치와 앞꿈치를 차례로 맞대며 5걸음 정도 천천히 이동합니다. 선을 자주 벗어나거나 발끝이 바닥에 걸리면 신호로 표시합니다. 대전에 사는 장미경님, 68살은 오른발 감각이 둔하고 선 위에서 자주 흔들렸습니다. 가족에게 영상을 공유하고 병원을 찾자 초기에 생활요법과 약물 조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이 순간 가족과 지인에게 이 4가지 점검법을 전해주십시오. 이상이 느껴지면 지켜보기보다 즉시 기록하고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작한 시각과 지속된 시간, 어느 쪽이 약했는지, 어떤 느낌이었는지를 적습니다. 증상이 스치듯 사라져도 처음의 시각을 기억해두는 것이 치료의 큰 단서가 됩니다. 한 가지만 해당해도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빠르게 상담을 요청하십시오.
증상이 급격하고 말이 어눌해지거나 팔과 다리에 힘이 빠지면 곧장 119에 연락하십시오. 이 루틴은 돈 한 푼 들지 않지만 생명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습관이 됩니다. 매일 아침 5분을 투자하면 오늘의 불안이 내일의 대비로 바뀝니다. 화면에는 체크표와 4단계 그림 가이드를 함께 보여주면 따라하기 쉬워집니다. 종이에 동그라미를 채우듯 매일의 점검을 표시하면 꾸준함이 만들어집니다. 매일 아침 5분, 그 시간이 당신의 평생 발걸음을 지키는 안전벨트입니다. 파트 6. 다리가 보내는 7가지 긴급신호. 첫째 신호는 한쪽 다리에 갑작스러운 힘 빠짐입니다. 통증이 거의 없고 시작이 번개처럼 빠르면 근육 피로가 아니라 신호의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피고는 보통 양쪽에 서서히 오지만 이 증상은 한쪽으로만 불시에 나타납니다. 의자에서 일어설 때 몸이 한쪽으로 기울거나 계단 첫걸음이 낯설게 흔들리면 주의해야 합니다. 잠시 쉬어도 금세 회복되지 않으면 더 이상 지켜보지 마십시오. 시작한 시각과 상황을 간단히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은 피하고 안전한 자세로 대기하면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반복되거나 지속되면 즉시 119에 연락해야 합니다. 다리가 먼저 흔들릴 때 뇌의 명령 회로가 이미 부담을 받고 있을 수 있습니다. 둘째 신호는 한쪽 발의 감각 둔화입니다. 발바닥이 남의 살처럼 무디고 차갑고 뜨거움의 차이가 흐릿해지면 신경 해석이 어딘가 막힌 것입니다. 양말을 겹쳐 신은 듯 둔탁하거나 모래 위를 걷는 듯한 느낌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통증이 거의 없어서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 쉽지만 바로 그 점이 함정입니다. 부드러운 수건으로 쓸어보거나 가볍게 꼬집어 좌우 차이를 확인해 보십시오. 차이가 뚜렷하면 시간과 쪽을 적어두고 가족과 공유합니다. 혈당, 수면, 약 복용 여부 같은 하루의 배경도 함께 메모하면 도움이 됩니다. 같은 부위에 두남이 되풀이되면 자가 판단을 멈추고 상담을 서두르십시오. 감각의 흐릿함은 뇌가 보낸 조용한 구조 요청일 수 있습니다. 셋째 신호는 발끌림입니다. 평소 길에서도 발끝이 바닥을 스치고 슬리퍼가 자꾸 벗겨지면 발목을 위로 당기는 힘이 떨어진 것입니다. 관절통과 달리 통증보다 조절력 소실이 먼저 느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집안의 선 하나를 따라 뒤꿈치와 발끝을 맞대고 천천히 걸어보십시오. 같은 쪽이 반복해서 걸리면 걸음수와 시작 시각을 적습니다. 낙상 위험이 있으니 손잡이를 잡고 어지러우면 즉시 멈춥니다. 외출 시에는 미끄럼 방지 밑창과 안정된 신발을 선택합니다. 작은 끌림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초기부터 확인과 상담을 준비하십시오. 발끝의 미세한 실수는 뇌의 신호, 전달의 흔들림을 암시합니다. 넷째 신호는 이유 없는 넘어짐입니다. 평평한 바닥에서 자꾸 헛디디거나 문턱 없이도 휘청거린다면 몸의 위치를 스스로 아는 고유 감각이 흔들린 것입니다. 주변 시야가 또렷한데도 다리의 위치가 머릿속에 정확히 잡히지 않습니다. 같은 상황이 되풀이되면 단순 부주의로 넘길 수 없습니다. 우선 집안의 걸림돌을 치우고 조명을 밝게 바꾸십시오. 문턱 보호대와 미끄럼 방지 매트 같은 환경 조정은 즉각적인 처방입니다. 넘어짐의 날짜, 시간, 장소를 기록해 흐름을 파악합니다. 한 주 안에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면 검진을 예약하십시오. 빠른 대처가 큰 손상을 막습니다. 이유 없는 넘어짐은 우연이 아니라 신호일 때가 많습니다. 다섯째 신호는 떨림과 움찔거림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다리가 미세하게 떨리거나 원치 않는 움직임이 튀어나오면 가속과 제동 회로가 동시에 흔들린 것입니다. 억지로 멈추려 하기보다 먼저 낙상 위험을 줄이는 자세를 취하십시오. 앉아서 호흡을 고르고 방향과 지속 시간을 간단히 메모합니다. 카페인, 수면 부족, 과도한 긴장이 겹치면 증상이 도드라질 수 있어 그날의 생활도 함께 기록합니다. 같은 패턴이 되풀이되면 자가 진단을 길게 끌지 마십시오. 약물, 대사, 신경회로 등 다양한 원인을 전문의와 확인해야 합니다. 작아 보여도 반복되는 떨림은 신호 전달의 피로를 말합니다. 안전을 먼저 확보하고 연락망을 준비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여섯째 신호는 비틀거림입니다. 술에 취한 것처럼 한쪽으로만 몸이 쏠리고 벽을 짚어야 걸을 수 있다면 균형 회로에 부담이 온 것입니다. 땅이 흔들리는 듯해도 시선은 비교적 또렷한 경우가 많습니다. 눈을 감고 서기 검사를 시도했다가 크게 기울면 바로 중단하십시오. 며칠 사이 같은 방향으로 쏠리는 패턴이 이어지면 즉시 평가가 필요합니다. 외출은 동행하고 계단은 피하며 보행 보조를 준비합니다. 근력의 문제가 아니라 신호 전달의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비틀거림이 클수록 낙상 위험도 함께 커집니다. 빠르게 확인하고 지연 없이 이동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금의 조심이 내일의 큰 사고를 줄입니다. 일곱째 신호는 일시적 증상, 즉 TIA입니다.
다리 힘이 풀리고 말이 어눌해졌다가 몇 분 만에 정상으로 돌아오더라도 회복이 아니라 예고장입니다. 증상이 사라졌다고 안심하는 순간 뇌는 멈춥니다. 하나라도 해당되면 즉시 119에 연락하십시오. 전화할 때는 뇌경색이 의심된다고 분명히 말하고 시작 시각을 또렷하게 전달합니다. 행동 순서는 F, A, S, T에 L을 더한 네스트로 기억합니다. 얼굴이 한쪽으로 처지는지, 양팔을 들면 한쪽이 떨어지는지, 말이 어눌해졌는지, 시간이 생명을 가른다는 것, 그리고 오늘 배운 다리의 신호를 함께 확인합니다. 뇌경색은 판단이 아니라 시간의 싸움입니다. 지켜보자는 선택은 위험을 키우고 바로 움직이는 선택은 손상을 줄입니다. 패스트 플러스 L 인포그래픽과 다리 신호 일러스트를 화면에 함께 띄우면 누구나 따라할 수 있습니다. 뇌경색은 예고 없이 떨어지는 벼락이 아닙니다. 몸은 먼저 속삭이고 그 속삭임은 다리에서 시작됩니다. 한쪽 힘 빠짐과 감각 둔화, 발끝의 작은 끌림은 뇌가 보낸 구조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알아차리고 대응하면 평생의 마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식탁에서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가려담고 생활에서는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움직입니다. 아침에 5분 점검은 오늘의 불안을 내일의 대비로 바꿉니다. 기록하고 비교하면 변화의 방향이 보입니다. 결론은 분명합니다. 알면 지킬 수 있고 지키면 달라집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국물은 덜고 튀김은 쉬고 초록과 붉은 한 접시를 담아보세요. 의자가 있는 곳에서 조용히 일어나고 눈을 감아 균형을 확인하고 발바닥의 느낌을 살피고 선율을 천천히 걸어보세요. 이상이 느껴지면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바로 알리고 상담하세요. 당신의 건강한 한 걸음이 가족의 웃음을 지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가족 지인과의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공유가 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작은 실천이 내일을 바꿉니다. 본 영상의 정보는 참고용이며 의학적 진단이나 치료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기존 질환이나 치료 중인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